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주치 수근 원장입니다.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그냥 패션 우울증 아니야? 요즘은 다 우울하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더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나 이 정도로 힘든 게 진짜 우울증은 아닌가? 이건 그냥 예민한 거겠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울고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잠깐 우울한 건데 그걸 우울증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짜 우울증이냐 진짜 우울증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꽤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패션 우울증이니 가짜니 이런 말로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상태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인지 아니면 다른 도움이 더 맞는 상황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왜 유행할까? 요즘 왜 이렇게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됐을까요? 이게 갑자기 누가 만들어서 유행한 말이라기보다는 사회 분위기랑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울하다, 힘들다, 약 먹는다, 상담 받는다 이런 얘기를 예전보다 훨씬 공개적으로 하죠. SNS에는 힘들다는 글, 공허하다는 말들이 넘쳐나고 짧은 영상이나 글로 감정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어요. 이 자체는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숨기고 버티는 것보다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울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다 우울하다 그러네? 저건 그냥 관심 받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반감도 같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진짜 우울증과 가짜 우울증을 구분하려는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프레임이 왜 위험하냐면, 우울증은 겉으로 보고 진짜다, 가짜다 판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웃고 다니면서도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울증이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이나 번아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보지 않고 저건 진짜야, 가짜야 로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 당사자에게 돌아가요. 정말 힘든 사람은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오버하는 건가? 하고 더 참게 되고 입을 닫게 됩니다. 이 진짜 우울증은 생각보다 다른 얼굴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우울증 모습이 있죠. 맨날 울고 표정 어둡고 말수 적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근데 진짜 우울증은 생각보다 훨씬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힘들긴 한데 우울증까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 우울증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을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증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분이 계속 가라앉아 있거나 하루 대부분이 우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근데 이게 꼭 눈물 나고 슬픈 감정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냥 축 처진 느낌,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상태,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두 번째는 예전에 즐겁던 것들이 전혀 재미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영화, 술자리, 여행, 사람 만나는 것들, 예전엔 그나마 버티게 해주던 것들이 이제는 귀찮고 의미 없고 아무 감정도 안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따라오는 신호들이 있어요. 잠부터 무너집니다. 잠이 안 오거나 자다 자주 깨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데도 전혀 개운하지 않아요. 몸도 이상해져요. 자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자꾸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이 늘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해서 꼭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확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한테 날이 서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우울증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티가 안 나고 생각보다 오래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3. 우울증은 아닌 세 가지 상태.
겉으로 보면 이거 우울증 아니야 싶은데 실제로는 우울증은 아닌 상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도 반응, 번아웃, 그리고 적응장애입니다. 먼저 애도 반응부터 볼게요. 가족, 연인,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이별이나 큰 상실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우울합니다. 잠도 안 오고 눈물도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정이 파도처럼 옵니다.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슬퍼지고 기념일이나 특정 장면에서 확 무너졌다가 또 조금 지나면 숨을 고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와 빈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통이고 이게 애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번아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보는 상태죠. 일, 공부, 인간관계, 책임 계속 버티고 참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방전된 상태예요. 이때 나오는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이건 기분 문제라기보다는 에너지 고갈에 가깝습니다. 쉬면 조금 나아지고 환경이 바뀌면 숨이 트이고 압박이 줄어들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은 적응장애입니다. 이건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이동, 인간관계의 갈등, 이사, 시험, 상사 문제, 가족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그 상황에서는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한데 그 요인이 사라지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거예요.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만 무너지고 없을 땐 그래도 괜찮아지는 나가 남아있어요. 이 세 가지 상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긴 힘든데 내 삶 전체가 무너진 느낌은 아니고 이게 끝이다 라는 절망감까지는 아직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이건 가짜 우울증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짜냐 진짜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가 내 일상과 삶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4. 언제 병원 도움을 받아야 할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나는 병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60초만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지금부터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우울감이나 무기력, 불안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고 있나요? 두 번째,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버겁고 일, 공부,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지장이 생겼나요? 세 번째, 충분히 쉬어도 상황이 조금 나아져도 기분이 거의 회복되지 않나요? 네 번째, 내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르나요? 다섯 번째, 잠, 식욕, 집중력 중 두 가지 이상이 확실히 망가졌나요? 여섯 번째, 살기 싫다는 생각 혹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라도 지나간 적이 있나요? 여기서 두세 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건 유난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정신과에 간다는 건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정신과는 문제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절받는 곳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게 제일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울을 패션처럼 소비하는 문화도 우울을 의지 문제로 몰아가는 시선도 둘 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건 내 얘기 같다 싶으셨다면 그건 이미 스스로를 꽤 잘 돌보고 계신 거예요. 괜히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받아도 되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허락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고 계신 분들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